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즐거움 가득한 출발 비디오여행의 박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은입니다. 아바타부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요즘 3D 입체 영화의 열풍이 대단한데요. 기존 흥행작들도 3D 영화로 만나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영화 타이타닉 같은 경우 타이타닉 항해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12년에 3D 영화로 재상영을 고려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같은 흥행 대작들도 3D 영화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그러네요. 네, 에일리언의 경우 3D 영화로 재개봉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입체 영상 버전의 프리퀄을 새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죠. 3D로 만나는 새로운 명작들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떠나시죠. 출발! 비디오 여행. Everyone sit down! Some of the great yogis in history said Another 7 days, heartbeat racing, the interstate, my home tonight. 야, 선글라스 좀. 니네가 무슨 맨인블랙이야? 왜 개인 잡으러 가? 나 걔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그래, 임마. 아내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한 남자. 내가 살다 녹용으로 맞아본 처음이다, 이씨. 사라진 아내를 찾는 그들의 팔도 유람은 진짜 어디 죽으러 간 거 아니야? 넌 남의 마누라 캐릭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녀의 묘연한 행적과 함께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날 집 나간 아내를 쫓던 3명의 추격자. 도대체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거야? Everyone sit down! Stop! 소풍처럼 떠나온 피난길에서 참혹한 비극과 마주해야만 했던 사람들. 60년 전 그날 그들이 겪었던 3박 4일간의 처절한 생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해. 송강호, 문소리, 유해진 등 춤으로 최고의 배우들이 단 한 편의 영화를 위해 뭉쳤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20세기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기록된 노근리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인데요. 이에 앞서 생애 최대의 비극적 사건을 맞이한 이들도 있습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는 집 나온 남자들. 그들의 추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강릉에 도착하면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말할 겁니다. 생방송 중 깜짝 이혼 선언. 그러나 편자 좀 달랑 보내 그렇게 하라고? 하루 먼저 가출해버린 아내. 집 나간 마누라를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이 뭔 줄 아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동행하라. 영심이가 나하고 사귈 때 쓰던 핸드폰이란 말이지. 아내의 옛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연락처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기 시작하지만 하나같이 미스터리하기만 한 그녀의 측근들. 왜 날 찾아? 이름 한자 있는 거 외자 몰라? 허재, 허참 뭐 이런 거? 그래 피성 세븐 이런 거. 남잔지 여잔지 물어봤나 우리? 그걸 꼭 물어봐야 하냐? 어? 휘성 세븐이면 남자지. 때마침 아내의 오빠를 사칭하며 등장한 외자 이름의 한 남자로 인해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는 가운데 전화번호 보면 말이야. VNM이라고 있잖아. V, 베트남, N, 네팔, M, 미국. VNM 동기였어요.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서서히 드러나는 아내의 숨겨진 과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이 상황에서 처갓집에 어떻게 전화를 하냐? 마누라 없어졌는데 시댁에 전화하냐? 이렇듯 영화는 이해력 부족한 남자와 이해심 부족한 여자의 대립이라는 남녀 사이의 보편적 현상을 황당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배치시켜 공감 어린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세 배우의 묘한 어울림 또한 영화의 신선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데요. 형, 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설상가상 함께 떠나온 친구까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알면 알수록 더욱 알 길 없는 아내의 행적. 집
나간 아내를 찾아 집 나온 남자들은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까요? 도대체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거야, 집 나간 여자를. 한편 이유도 모른 채 정든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이군들이 내려가래요. 인민군 여기까지 쳐들어온겨? 벌써 읍내가정 들어왔나 봐요. 얼른 서둘러요. 미군의 강압적인 인솔 아래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만 그날 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참혹한 비극이었는데요. Everyone sit down! 피난민 속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적군이 숨어 있다는 미확인 정보로 인해 그들에게 가해진 무차별 폭격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가족과 이웃을 잃고 쓰러져 가야만 했던 노근리 주민들의 참혹한 생존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운 나쁜 소수의 비극으로 치부되던 왜곡된 전쟁의 참상을 객관적인 시선과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조그만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시체가 싸우니까 물이 썩을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죽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영화의 동명 타이틀곡 작은 연못이 상징하듯 한국 전쟁의 비극적 단면을 스크린에 되살려낸 이 영화는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50년간 부정됐던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주며 당시 민간인 학살 중 유일하게 진상이 밝혀진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어이, 이성근이 나와. 충무로 대표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영화적 성줄 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할 만큼 그들의 얼굴을 통해 거짓 없이 생생하게 재현된 60년 전 그날의 비극적 참상. 여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들의 희생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해. I need to be reminded of the order of things. Turn them on each other.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과 인간을 처벌하려는 신 사이의 전쟁. 신에게 맞서는 자는 반인반신 페르세우스. 그의 험난한 여정이 기원전의 고대 그 거대한 역사를 뒤집습니다. 전쟁의 신과 기괴한 괴물이 등장하는 컬트 클래식 클래시 오브 타이탄을 리메이크한 이 작품은 영화 아바타에 이어 다시 한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주인공이 된 샘 워싱턴을 비롯해 리암 니슨, 랄프 파인즈 등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해 기대를 모으는데요. 전 세계를 막는 로케이션과 실물 크기 세트 등으로 현실감 있게 살려낸 거대한 그리스 신화, 영화 타이탄입니다. 사막에 등장한 거대한 전갈 괴물. 그에 맞서는 이는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페르세우스입니다. 매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의 위험한 여정. 신의 괴물들을 처단해야 하는 그의 임무는 고통에 빠진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과 신의 전쟁. 그 발단이 된 건 지옥의 신 하데스의 음모. And we will grow strong again. He belongs in the underworld, not here. You do not tell me where I belong. Zeus, our brother speaks the truth. Go. Do what you will. Their insolence has a price. Set an example, brother. 그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던 페르세우스는 이렇게 신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을 잃고 하데스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My father. But my father told me someday someone was going to have to take a stand. Someday someone was going to have to say enough. This could be that day.
Trust your senses. And don't look this bitch in the eye. 하지만 사악한 메두사와 눈이 마주쳐 돌로 굳어버린 전사. 금단의 세계에 들어간 페르세우스 일행의 고난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I'll lure her out. Get ready. 메두사의 근육의 움직임과 피부의 냄새, 굶주림에 관한 육감을 통해 그녀를 느끼고 결정적 순간 그녀의 목을 잘라야만 합니다. 페르세우스의 무기는 제우스에게 물려받은 신의 능력이 아닌 신념과 용기일 뿐. 이 영화의 강점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정통 서사 액션의 매력을 펼쳐낸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오지를 비롯한 로케이션과 실물 크기의 세트와 모형물로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란 신화적 이야기를 관객들이 허황되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루이스 리터리어 감독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볼거리라는 12종의 괴물들이 3D 화면을 통해 마치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듯한 스펙터클은 이 영화에 별점을 주게 될 이유일 것입니다. 한편 블록버스터의 맹점이 되기도 하는 이 영화의 드라마로서의 매력은 Your blood is mine, Perseus, and that makes you a god. It's time you came to Olympus and started living like one. I'd rather die in the mud with those men than live forever as a god. 신중의 신인 제우스의 힘과 인간 어머니의 자비의 유전자를 동시에 지닌 페르세우스의 아이러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험의 승리를 위해 신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면모를 발휘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이를 통해 신은 아니지만 우리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약절 부분으로서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It's time for the mortals to pay. My child waits to do your will. 이제 인간을 척결할 최종 병기의 출격을 요청하는 하데스. Leave us. Release the Kraken. 크라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존재. 그 거대하고 광폭한 물속의 야수는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괴물입니다. 마침내 그 어마어마한 존재를 드러내는 크라켄. 신의 통치에 불만을 갖던 인간들은 신의 분노의 표출과도 같은 그 거대한 재앙의 출현에 혼비백산합니다. 이제 페르세우스는 모든 걸 걸고 이 공포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신의 힘. 하지만 그 힘의 상속을 거부한 반인반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의 진짜 능력은 이 위험천만한 모험 가운데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고전적 영웅담이 감각적인 영상으로 재구성된 또 다른 신세계. 심장 쿵쾅거리게 하는 그 매력은 여전히 유혹적입니다. 누트라는 카페에 가면 리아라는 여자가 있을 거야. 그녀의 소식을 내게 알려줘. 편지가 많이 늦었어. 미아 씨는 잘했네. 나도 괜찮고. 김치. 야, 지금 뭐 하는 거지? 너 1등 한번 해야지. 찍지 마, 찍지 마. 현상금을 노리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백수가 있습니다. 현상금 노리고 여자를 잡으러 다니는 남자도 있죠.
오늘은 돈 앞에서 물불 안 가리는 주인공들을 모았습니다. 반가운 살인자대 바운티 헌터. 먼저 반가운 살인자입니다. 연쇄 살인범이 활개치는 마을. 지영상, 거기 어때? 오줌 있냐? 오늘도 허탕치는 경찰. 없습니다. 야, 상황 종료다, 종료. 경찰한테 무릎 아파. 무릎이 마르고 닳도록 뛰어댕기다가 뒤로 돌아이 갓. 이럴 때면 담배 생각 절로나죠. 금연 정류소라고 쓰여 있는데? 개념 무소유. 눈썹 무소유. 저기 라이터 좀. 근데 경찰이죠? 눈썰미 있으시네. 이 남자는 누구냐? 아이고. 직업 됐다 그래. 재산 없다 그래. 한마디로 놀고 먹는 백수거든요. 그 이왕 붙인 거 끄긴 아까우니까 이해를 좀. 경찰들은 이런 것 좀 봐줘야 돼. 우리가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어디 갔어 이 양반? 어디 갔지? 좀 수상한데요? 수상한 백수집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누구세요? 신문 보급소에서 나왔습니다. 조중일보 좀 보시라고요. 바빠요. 바쁘죠? 저 진공청소기 드리는데. 잔머리 굴리느라 바빠요. 슬쩍 미끼를 던져봅니다.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이거. 뭐 현찰을 주든가. 신문 독자가 3대 독자보다 더 귀해진 마당에 소장님이 별 수 있나요? 자전거. 하하, 걸렸구나 생각되면 일단 명함부터 확보하고 각서 받고. 자전거 증정 적으셔야지.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끝내죠. 하지만 이 양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니, 조중일보는 자전거를 준다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냐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안 주면 바꾸겠다고. 이야, 진짜 여기까지? 고수다. 자, 일단 자전거는 확보했고. 여보세요? 근데 현찰이 아쉽다. 공정거래위원회죠. 오, 바로 현금 확보 들어갑니다. 신문 경품 제공 신고하려고요. 아직 포상금지는 운영하시죠. 이야. 증거요? 그래서 명함을 받은 거구나. 한편 인터넷을 강타한 금연 정류소의 흡연 동영상. 붙인 거 뭐 끄긴 아까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퍽도 이해를 해주겠다. 네티즌들이 경찰청 게시판 난리나고 항의 전화 빗발치고. 이거 모함입니다. 에? 아까 정류장에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실은 동영상을 찍은 거군요. 백수 성질 잘못 건드렸다가 제대로 물먹은 최영사. 비로도 시원찮을 판에 대든다 얘는. 저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초상권이란 것도 있고요. 백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야, 너 오늘 내가 조상나게 해줄게. 잠시 후에 또 만납니다. 이번엔 바운티 헌터입니다. 현상금 사냥꾼이란 뜻이죠. 바운티 헌터. 이 남자 직업이 바로 그겁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항시 대기. 현상금 걸린 수배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긴급 출동 서비스. 오늘도 죽어라 앞만 보고 달리는 뜀박질 외길 인생. 후후. 도망 범인을 쫓다. 그렇게 또 한 건 올렸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저 직업 돈 좀 벌겠는데요? 돈 좀 버는 남자와 헤어진 아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번 돈 보석금으로 다 날리는 신문기자. 취재 도중 경찰 폭행 혐의로 잡혀갔다가 지금 막 보석으로 풀려났죠. 경찰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자신을 잡아놓은 거라고 믿습니다. 정보원은 이럴 때 쓰라고 키우는 거거든. 오지랖 짐이라면 분명 알아낼 끼야. 미리 던지고 입지를 킵니다. 다음날 아침 보석상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법원은 나주시는 양반. 재판 약속이 무슨 미자원 약속도 아닌데 느긋하게 나타나서 변호사 속 태우고요. 법원 계단이 무슨 명절 연휴 고속도로 아닌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변호사 애 태우고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긴 했나 봐요. 근데 30분 뒤에 만나자고 하면 재판은 어쩔 거냐 이거지. 판사가 이름 부를 때 피고인이 있을 리가 없죠. 보석 중에 저러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벌써. Counsel, your client's bail is revoked. A bench warrant is hereby ordered by this court. Next case. 이렇게 된 거 얘라도 만나야 할 끼인데 어디론가 끌려가는 짐이. 이런 한 발 늦었네.
눈앞에서 개안에게 납치되는 정보원을 그저 우아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 어떡해요. 체포영장 발부되면 수배자 되는 거잖아요. 수배 전단이 돌고 돌아 이 양반도 한 장 손에 쥡니다. 아이고. Is this a joke? No. 맞아요. 두 사람이 전에 연인이었다고 했죠? 연인 정도가 아니라 부부였다니까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You're telling me that I'll get $5,000 to go pick up my ex-wife and bring her to jail? You're a good listener. 예마누라 답고 돈도 벌고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방구 치고 똥도 잡고 다시 강간 살인입니다. 딸내미 마중 나갔다가 큰 대자로 자빠지는 백수 영석이 괴한의 손길이 스쳐간 자리, 손바닥에 끈적하게 묻어나는 그것은 피? 아니 혹시 경찰이 쫓는 연쇄 살인범? 아마도 어쩌면 maybe 다행히 칼에 찔린 상처가 깊진 않은데요. 오, 피 묻은 옷을 박박 문지르는 걸 딸이 봤다 이거야. 혹시 우리 아빠가 마법에 한 달에 한 번 그런 거야? 한편 지질이 궁상을 떨고 계세요 아주. 그냥 병원에 가지. 그게 다 돈인기라. 혼자 몸부림치며 생각했더랬지요. 연쇄 살인범 현상금이 1억이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놈을 다시 만나야 한다. 부록 비비크림하고 살구색 립글로즈. 여장을 해서라도 만나야 한다. 혹시 살인범이 따라오게요? 여성지 부록 챙겨 돌아오는 길. 자전거 사셨나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했던가요? 자, 신문도 오세요. 뭐 자전거는 이제 괜찮으니까요. 그 진공 청소기 말고 다른 건 뭐 있어요? 다른 게 뭐 있겠니? 너 때문에 나 망했잖아. 이제 청소기고 나발이고 경품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니 왜요? 고발당했거든요. 내가 했거든요. 그러면 저기 신문 6개월치 무료로 넣어드릴게요. 됐고 딴 데 가서 알아보삼. 진짜 뻔뻔하다. 진짜 못됐네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네. 본격적으로 살인범 잡고 현상금 받을 준비하는 백수 영석이. 나도 이제 여자이고 싶다 아이가. 이거 잠깐. 이거 저거 걸쳐보다 어느새 자뻑 모드. 지혜비가 이러고 있는 걸 딸이 또 봤다 이거야. 잠시 후에 계속 다시 바운티 헌터입니다. 뛰어봤자 과천. 경마장에서 시간 죽이는 수배자 찾아내는 것 좀 식은 죽 먹기죠. 2번마 3번마 2번마 한눈 팔지마 얘기 듣지마 돌아보지마 마마마. Hello, Nick. 이 목소리는 혹시 너니? 내 전남편? I'm Milo. As I hunt down criminals, idiots who. 내 직업 말이야. 네이티브 발음으로 다시 말해줄래? You are a bounty hunter. 바우니 허너? 알겠니 허니? This and it really does. I gotta take you to jail. 이럴 때 법치국가의 성숙한 시민들은 이렇게 행동하죠. 튀어! 무작정 뛴다고 될 문제가 아닐 텐데. 전생에 300명 데리고 페르시아 군대와 맞붙었던 스파르타 왕이었지요. 이 남자 말 근육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 그렇습니다. 거대한 비행기의 실체, 웬일인지 어떤 언론도 이 일을 보도한 바 없지만 비행기 추락이 마을에 준 피해는 실로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한편 보안관실에서는 피 묻은 손자국을 보고 이상히 여긴 부보안관 러셀이 빌에게 다가가는데 며칠 사이 마치 좀비처럼 외형이 변해가는 빌. 그때 Did we or did we not request a transfer for him this morning? 하지만 갑작스레 전화와 인터넷 등 외부로의 통신이 모두 두절된 상황. 이제 마을은 고립되고 남은 이들은 서서히 이상 증세를 보이며 또 한편에선 수상한 자들이 마을을 남모르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David, I'm not gonna do this. I can't go to my parents. 임신한 아내를 마을에 떠나보내려는 데이빗과 혼자 갈 수 없다는 주디. 그런데 David. What? There's somebody outside. 데이빗은 집마당의 농기구 창고로 들어가 안을 살핍니다. 그때 아내의 비명을 듣고 황급히 달려나가는 데이빗. 순간
군인들에 의해 데이빗 부부가 잡혀간 곳은 임시 수용시설. 이미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으로 잡혀와 있고 그들 모두는 군인들의 거친 통제 속에 신체의 이상 여부를 검사받고 있었습니다. What does it mean? Judy, what does it mean? They're checking for elevated temperatures. Carter was bleeding from the nose, so was Rory. Well, cerebral hemorrhaging, it's got to be some kind of virus. I'm a sheriff. She's a doctor. No, these help you. 그런데 임신으로 인한 미열이 있던 주디가 격리될 위기 상황. 데이빗조차 이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한 차량이 무단 탈출을 감행하고 이 순간을 틈타 사람들이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수를 하면서 이상 증세가 있건 없건 간에 무차별 살상하는 군인들. 광기에 사로잡힌 건 어쩌면 이들 모두입니다. 추락한 비행기에 담긴 죽음의 바이러스에 관한 음모. 이 음모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미치광이가 된 이웃과 총구를 겨누는 군인들을 피해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들. What is the incubation period? 이 지옥 속에 남겨진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대체 무엇일까? 48 hours. What was on that plane?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인간의 악은 어쩌면 절망이 희망보다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닥쳐온 인류 멸망 그 최후의 순간. 누구도 막아낼 수 없었던 대재앙의 기록. I wish I could tell you we can prevent the coming destruction. We cannot. 알고들 보셨나요? 영화 2012에 숨겨진 별의별 속사정들 캐내볼까요? 재난영화의 거장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다는 지구 파괴 영화 2012. 제 마지막 재난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인 파괴 장면과 초특급 재난의 스펙타클을 계획했다죠. 마지막으로 다 해보자 뭐 이런 건가요? 각본을 읽고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건 초대형 블루스크린과 최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었죠. 세트장에 갔더니 블루스크린이 캘리포니아만 했어요. 이런 규모는 정말 난생 처음이었어요. CG로 다 때웠으니 고생 안 했겠다고요? 그런 짧은 생각 배우들이 알면 서운합니다.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엄청난 액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영화 속 꼭꼭 숨은 비하인드 이제는 밝힐 때도 됐죠? 세상의 모든 재난을 한꺼번에 왕창 쓸어 담은 영화 2012. 그 트리비아를 지금 파헤쳐봅니다. 2012의 핵심은 역시 대규모 볼거리.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기막힌 장면들은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창조됐죠. 이 엄청난 걸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CG 회사가 15개나 참여했어요. 매일 회의했죠. 집단 CG 작업의 결과 놀라웠는데요. 특히 감탄스러운 건 자동차가 쏟아지는 이 복잡한 장면, 먼지 하나까지도 몽땅 CG로 구현했다는군요. 주인공 가족이 탄 비행기가 옐로스톤 공원을 탈출하는 이 장면.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나무가 먼저 쓰러지는 디테일한 순간마저 CG로 만들었네요. 세심하죠? 보기에 정말 대단했던 화면들. 그러나 감독의 주문은 심하게 간단 명료했으니 대본은 달랑 한 줄. 예를 들면 로마가 불탄다 이런 식이었죠. 대본을 찾아보니 도심 파기 장면이 정말 한 줄 분량. 기가 막히네요. 아주 무성의하게 이야기하네. 완성된 화면에 비하면 아주 무성의한 대본과 몇 장의 그림만 보고 연기했다는 배우들. 완전히 막막한 거죠.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모든 배우들이 습관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다는군요. 이게 정말 그렇게 보일까요? 라더군요. 게다가 CG가 많아도 안심은 금물. 세트 촬영도 고난의 연속이었는데요. We're gonna die. We're gonna die.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답게 위험천만한 촬영은 역시나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한꺼번에 고문했죠. 누가 주인공 아니랄까봐
아빠 역의 배우 존 쿠삭의 고생은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죠. 그 촬영 내내 뛰어다닌 기억뿐이네. 한참 꺾어진 나의 과도한 뜀박질이라 버티기 힘들었겠죠? 계속 근육통에 시달렸다니까요. 어쨌든 이 모든 노력 덕분에 감독은 지구를 파괴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했죠. LA 도심을 비롯 전 세계 명소 곳곳을 초토화시켰는데요. 그 와중에 영화의 단골 장소 백악관을 부수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 전작 인디펜던스 데이 때 백악관을 그냥 날려버렸죠. 투모로우는 어땠냐고요? Sorry, sir. We can't wait anymore. 이렇게 꽁꽁 얼려버렸답니다. 감독, 불만 있으면 그냥 국회로 가세요. 게다가 LA를 산산조각 내는 것도 영화마다 즐겨 찍는 장면 중 하나라는군요. Oh my God! Are you getting this on camera? That this tornado just came and erased the Hollywood sign. The Hollywood sign is gone. It's just erased. 특히 할리우드 간판은 꼭 부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감독님? 이상하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감독의 이런 묘한 취향, 찾아보면 영화 속에 더 많이 숨어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Not by any chance, the Jackson Curtis wrote Farewell Atlantis, right? 주인공 잭슨 커티스의 이름은 원래 감독이 광팬이라는 래퍼 50센트의 본명 커티스 잭슨을 뒤집은 것이라네요. Taking him camping in a limo? 다소 황당했던 리무진의 등장 또한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차였기 때문이고, 영화 초반에 죽는 르브르 박물관장 이름 롤랜드는 감독 자신의 이름을 딴 거죠. If any of you have objections, please speak now.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해봤던 감독.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잭슨이 아이들과 공원에 가며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에서 원래 비틀즈의 명곡 옐로 서브머린을 쓰고 싶었다죠. 결국 영화에선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다 돈 때문이었던 거죠.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런 아쉬움도 있는 반면 감독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영화 속 최대의 오게트도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닭을 잡는 장면인데요. 대체 어떤 오게티가 숨어있는 걸까요? 이 장면은 정말 큰 실수였어요. TV에서는 닭을 잡지 않는다는군요. 최악의 재난을 스크린에 옮겨 무척 실감났던 영화 2012.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설마 아무도 모른다면서 속편 만들진 않겠죠? 등골이 오싹하네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가. One day when I came home at lunchtime, I heard a